원주에서 소외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봉사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소초면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집수리 봉사를 펼치고 세탁 차량을 동원해 200여 채의 이불을 세탁하며 따뜻한 사랑의 의미를 나누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그때 그 시절 한가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서울과 춘천을 잇는 기찻길인 경춘선과 주말마다 주차장이 되는 경춘국도, 그리고 근화동에 있었던 버스 터미널까지. 추석을 앞두고 그때 그 시절 춘천 귀성길 옛 풍경을 되돌아봤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조선 중기 최고의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어촌 심언광 선생. 유명한 정치가이자 지식인이며 수많은 명문을 남긴 문장가였던 어촌 김언광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8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예상 인원이요. 지난해보다 30%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통체증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깝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90% 이상이 자가용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년보다 고속도로에 더 많은 차량이 모이면서 더 혼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추석 연휴 모습이 예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죠. 맞습니다.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고요. 특히 야외에서 식사할 때도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곳에서만 음식물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요, 비대면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하셔서 네.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신 후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이야기 역시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기 위해서 김보배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깜찍깜찍 리포터 김보배 리포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정말 즐거운 소식 가득하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김없이 다가온 월요일 1시간 전 분장실 라이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맞아요.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영상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명수 씨가 쓰고 있는 이것이 사실 네. 세탁기거든요. 네. 자, 평소에 세탁물을 세탁기에 제때 넣지 않은 벌칙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특히 오늘 김보배 씨가 다녀온 곳이 세탁물 봉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이불 네. 봉사였어요. 맞아요. 오늘도 저희 주제와 맞게 우리 명수 씨가 너무 귀엽게 네. 세탁기를 왜 이렇게 썼는데 자꾸 웃으세요?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네.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고생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네. 자, 혹시나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생방송 강원 365 분장실 라이브라고 입력하시면 다시 보기 올려놨으니까 우리 명수 씨가 이렇게 세탁기를 왜 쓰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네.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이 한가위만큼이나 네. 정말 풍성한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이 보통 분들이 좀 이 중독성 있다 하면 네. 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중독성이요? 네네. 사실 이제 뭐 한가위도 얼마 안 남았고, 네네네. 뭐 가족들이 모여서 뭐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뭐 밤새서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 혹시 명수 빠지셨어요? 씨는 네. 저요? 하는 거 있나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얼굴에 아마 중독성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매운맛에 완전 중독이 되어버려서 역시 먹는 거. 예. 죄송합니다. 두 분이 자꾸 먹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이 먹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은 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이 봉사. 하면 할수록 참 보람되고 마음도 너무 좋아지잖아요. 봉사자분들이 참 봉사만큼이 중독성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수 씨 이게 어깨가 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사실 봉사하면 저도 학창 시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몸은 좀 힘들어도 좀 지나고 보면 좀 보람도 많이 느껴지고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봉사
행사의 의미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지치신 취약계층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큰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현장인지 지금 바로 가볼게요. 같이 가시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경기 침체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봉사단들이 뭉쳤습니다. 사랑은 나누고 건강은 더하는 행복한 나눔의 현장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오늘 행사의 베이스 캠프인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소외 이웃들의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원주의 한 공단과 나눔 단체들이 뜻을 모았는데요. 이동 세탁 차량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좀 다양한 봉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미모의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봉사 활동이라고는 들었는데 이게 정말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해요. 네. 이번 활동은 주거 취약 세대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의강의봉사단과 그리고 원주시 나눔봉사단 그리고 강릉 원주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함께 연합으로 진행하고 있는 빨래봉사 활동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공단에 이동 세탁 차량 뒤에 보시는 2대가 있는데 그 2대를 활용해서 직접 봉사단원들이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이불을 수거한 이후에 저희가 여기서 세탁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자택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또 공단 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 기금을 활용해서 이불 1000채와 그리고 마스크 13,000매를 13,000매의 그 물품들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탁할 이불들을 수거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런데 수거하러 가는 봉사자들의 손들이 꽤나 묵직합니다. 혹시 이거 이불이 네. 이게 이불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거 우리 독거노인 분들 이불 빨래 봉사 이불 한 채씩 드리고 그 빨래 수거해서 저희가 또 다시 갖다 드리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가을,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두 손 무겁게 들고 갔습니다. 자, 도착한 곳은 원주 단구동인데요. 이날 소외 이웃 50여 가구의 가가호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직접 이불 빨래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불도 수거하고 집안 소독까지 해드리니까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코를 이게 위에 가게 하고 머리끈을 이렇게 귀에 걸어서 이걸 코 이렇게 슉 누르면은 바람이 안 새게 하면은 마스크 이렇게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현장에서 직접 시범도 보여드렸습니다. 있잖아요. 그게 입으로 올라가는 거? 네, 코 쪽. 입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귀에 건 다음에 올바르게 착용을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찝어주시면 돼요. 좋은 일 하십니다. 바람이 안 통하게. 이게 뭐 전보 오는 거? 네? 전보 오는 거? 전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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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으실 때 네. 주머니에 넣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맞아요. 빼시고 요새 마스크 거리 하면 참 편하더라고요. 많이 나오시죠. 응. 그럼 놓치지는 않는다. 이거지. 어머니 오늘 이렇게 와서 해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해서 우선 사람을 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니 때문에 노인장에 놀러도 못 가지 이렇게 보니까는 기분이 좋은 거지 딴 거는 없어. 고마워요. 오늘 정말 열심히 정말 땀 흘리면서 봉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오늘 봉사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저희 일반 봉사단체인 나눔봉사단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요. 또 저희들이 자그마한 성이기는 하지만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잠깐이라도 오늘 하루를 기억하시면서 또 1년 내내 또 주위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하시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편 원주 소초면에서는 집수리 봉사가 한창입니다. 여든의 홀몸 어르신 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복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홀로 계시는 홀몸 노인분들 중에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집수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 드림으로써 요즘과 같은 이제 감염병도 확산되는 시점에서 감염병 예방도 되고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또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낡고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아서 아예 뼈대만 남기고 다시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오래된 흙집이라서 그동안 외풍도 굉장히 셌다고 하고요. 주방과 욕실도 변변치 않아서 이 헛간을 터서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봉사자분들 덕분에 올겨울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난방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겠죠. 이거 벽지를 이쪽에다 붙여달라는 거예요? 양쪽 다? 봉사자분들은 이런 나눔을 통해서 매 순간 감사함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일이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걸 함으로써 뭐랄까 상대는 기뻐할 수 있죠. 상대도 기뻐할 수 있지만 본인 자신이 더 행복하거든요. 네.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해서 돕는 거죠. 저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충만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독성이 있다고 해요. 중독성이 정말 심하다고 해요. 자, 드디어 이 엄청난 양의 빨래들이 모두 수거가 됐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제 옆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빨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날 원래 한 집당 이불 한 채씩만 수거를 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방문을 해보니 보통 3-4채가 기본이라서 이 빨래량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다음날 저녁까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불 왔어요! 자, 수거해서 세탁과 건조, 포장까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우, 이불이 뽀송뽀송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또 깔끔하게 또 이렇게 빨아가지고. 저희 집 이불도 좀 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빨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딱 묶어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래 끝!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외로운 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의 이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을 보듬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봉사자들. 이들의 구슬땀 흘리는 오늘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까 중독성 했을 때 우리 명수 씨하고 저하고 뭐 먹는 거다, 뭐 보드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 중간에 어르신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외출도 못하고 뭐 노인정에도 못 가고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마음에 이렇게 울림으로 남네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정에서 즐기는 소소한 일상까지도 막혀버렸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참 힘드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봉사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빨래 봉사와 방역 봉사는 11월까지 지역을 돌면서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정말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보배 씨가 좋은 일 하고 오셨는데 세탁기가 정말 빠지면 안 되는 봉사 절대 아니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제 옆에 있는 우리 명수 MC가 이 세탁기를 온몸에 쓰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1시간 동안 우리 생방송 강원 365 어떻게 보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한
문제는 없군요. 네, 아니에요. 예, 메시지는 있는데 메시지가, 저희가 이따가 한꺼번에 네. 읽어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왜냐면 제 모습을 보시고 아마 네. 놀라신 분들 많으셔서 지금 문자가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요. 네. 오늘이 정말 마음이 설렐 때거든요. 당장 내일 오후부터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사실 올해는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하자라는 분위기이고 네. 성묘도 또 온라인 성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려는 마음은 뭐 누구에게나 굴뚝 같겠지만요. 그래도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 게 급선무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80년대 추억의 버스와 기차에 여러분 몸을 담가보시죠.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 주위로 빼곡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1980년대 위성 풍경입니다. 색동 한복 곱게 차려입고 좌석이든 입석이든 고향으로 떠나던 시절인데요. 타임머신을 탄 듯 80년대행 버스와 기차 출발합니다. 오라이! 옛 춘천역의 모습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는데요. 특히 명절에는 기차표를 사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기차표 예매는 역에서만 가능했는데요. 경춘선 기차표는 늘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판매했는데요. 표를 예매한 것만으로도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의 출발역인 청량리역. 호수와 산, 북한강 철길 따라 수많은 젊음과 낭만을 실어 나른 청춘 기차였습니다. 1939년 출발한 경춘선.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던 기차는 어느새 낭만 열차가 됐습니다. 춘천을 상징하던 춘천역과 남춘천역. 아담하게 지어진 춘천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춘천 시내 중심에 자리 잡은 남춘천역. 2010년 경춘선 복선 개통으로 새롭게 지어진 역입니다. 지금의 웅장한 모습과는 달리 2층으로 지어졌던 옛 남춘천역. 단선으로 운행하던 경춘선은 열차의 교행으로 운행됐는데요. 짧게 2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지연돼 약속 시간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역사. 화장실 시설 역시 변변치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왔고 장사가 잘 되었으니까 따져보면 저한테는 옛날이 더 그립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또 좋아지다 보니까 또 복숭아되고 빨리 움직이니까. 지금 현재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춘천역입니다. 경춘선의 출발점이자 도착역으로 2010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4년대의 춘천역 모습입니다. (6.25) 전쟁 때 불에 탄 후 1958년에 다시 지어 2010년까지 춘천의 관문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에 비해 작고 초라했지만 춘천의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는 충분한데요. 특히 이병열차의 종착지로 군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옛날 건물도 뭐 시골스럽고 뭐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그때. 지금에 비하면 오막살이네. 근데 뭐 지금은 새로 지어놓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건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옛 춘천역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블랙도어 안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고급진 응접실. 옛 춘천 역사에 있던 대통령 전용 대기실이었습니다. 아마도 몰랐던 분들이 더 많은 곳이었을 겁니다. 완행 비둘기호부터 특급 통일호까지 1,000원이면 서울까지 갈 수 있었던 옛 경춘선. 옛날이나 지금이나 놀러가기 좋은 날에는 춘천으로 향했는데요.
연착 운행과 거북이 운행을 일삼았지만 입석표를 구하기 어려울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열차도 몸살을 앓았겠지만 승객들도 여간 고단한 게 아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모두가 행복한 추억입니다. 월남전 참전할 때 거기서 그 사단이 이제 맹호 사단이 이제 한꺼번에 갔으니까 그 추억. 그때 가셨었어요? 네. 월남전? 네. 맹호 사단. 춘천역에서? 네. 다 춘천역에서 떠났잖아요. 덜컹덜컹 흔들리던 열차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던 1984년. 지금은 KTX와 버금가는 최고급 열차였던 무궁화 열차입니다. 냉난방 시설에 뒤로 눕혀지는 의자까지. 그 당시 최신식 열차였는데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안겨준 경춘선이었습니다. 기차로 이어지던 경춘선이 있었다면 육로를 이어주던 터미널도 추억이 가득한 장소인데요. 근화동 시대를 마감하고 2002년부터 사용한 현재 버스 터미널입니다. 근화동 철길다리 및 좁은 길을 지나면 있던 옛 근화동 종합버스터미널 기억나시나요? 1975년에 준공돼 약 3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을 지켜봐 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건물이 노후화되고 열악한 편의시설과 지저분한 화장실, 늘어난 교통량 때문에 버스들의 진출입이 불편해지면서 2002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 들어설 데가 없어갖고 도로 주변까지 버스들을 갖다 세우는 그랬었거든요. 지금보다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좋죠. 건물 주위로 길게 줄을 선 사람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서 있던 걸까요? 바로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차표를 사기 위한 줄이었는데요. 오직 현장 예매만 가능했던 시절. 이렇게 줄을 서서 표를 직접 받아야 안심하고 고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대신 먹지를 대고 손으로 적어서 판매했던 추억의 버스표. 결제는 오직 현금, 계산은 주판 담당이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버스터미널. 버스표 예매 후에도 고향으로 가기 위해선 승차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색동 한복 차려입고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오매불망 버스 타기만을 기다렸는데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마냥 기다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끼어들기, 자리 다툼은 물론 채찍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입석이라도 잡으면 로또 당첨만큼 기뻤는데요. 몸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고향 가는 길은 행복했습니다. 많이 서서 해가지고 차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그 한 시간에 몇 대씩 다녔을 것 같던데. 근데 줄은 항상 서 있었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옛날에 마장동이었었지. 일요일 오후만 되면 명절 때만큼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특히 서울행은 터미널 줄서기의 백미. 버스표 예매도 없이 선착순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정원 초과는 기본이고 입석마저 가득 차서 서울로 향했던 그때 그 시절. 편리하고 새로운 것도 좋지만 고단했던 그때가 추억이고 그리움으로 남는 이유는 뭘까요? 올해는 비대면 시대로 명절 귀성길이 사라지면서
지난 시절 옛 추억이 더욱 생각나는데요. 이제는 잊혀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추억들. 대중교통으로 춘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표 예매하기 위해서 줄도 길게 서 있고 막 네. 주판도 등장하고 맞아요. 80년대 춘천의 모습 잘 봤습니다. 3, 40년 전 일인데 아주 새롭네요. 맞습니다. 예. 이 엄마 아빠의 좀 옛날 추억 앨범 본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네. 저는 네. 들더라고요. 이 화면 보시면서 옛날에 진짜 그랬지, 옛날에 좋았어 이러신 분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좀 예매를 해서 바로바로 기차에 타고 내리는 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줄을 좀 서 계신 거 보니까 약간 정겨운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고향 가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유례 없이 비대면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는 올해 더욱더 그리워지는 풍경이었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카카오톡과 유튜브에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입으로 한 번 먹고 눈으로 2번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먹는 것에 있어서 맛도 중요하지만 비주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인데 경주에 가면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주얼에 맛있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통통 튀는 비주얼로 손님들 사로잡는 디저트부터 현지인이 운영하는 해외 전통 베이커리까지 새콤달콤 톡톡 튀는 디저트의 세계로 푹 빠져보시죠.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이색방의 세계. 커피향을 담은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와 부드러운 크림이 그 뻔한 티라미수의 맛이 아니에요. 이름은 들어봤나 속이 꽉 찬 러시아빵 3사까지. 아침 식사 한 끼 대용으로는 완전 든든할 것 같습니다. 눈도 즐겁고 입은 더 즐거운 이색 디저트와 빵의 세계로 맛있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풍미 가득한 티라미수 케이크와 고기로 속이 꽉 찬 러시아빵 3사까지. 지금 맛보러 가실까요? 티라미수의 주 재료는 크림치즈와 달걀 그리고 커피지만 토핑과 부재료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다는 사실. 오리지널부터 인절미, 블루베리까지 인증샷 부르는 비주얼의 5가지 티라미수가 완성됐습니다. 티라미수 전문점답게 짜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티라미수가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사장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오리지널 티라미수이고요. 녹차, 블루베리, 아몬드, 인절미 이렇게 5가지입니다. 와, 아니 이게 다 티라미수인 거잖아요. 네네. 아니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티라미수는 한 입 딱 떴을 때 네.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커피 향이 번지는 그 티라미수인데 네네. 그럼 이 중에서 그거는 이건가요? 네, 오리지널 티라미수예요. 아, 그렇다면 제가 아까 메뉴판을 쓱 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티라미수만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디저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티라미수만을 공략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태리 요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티라미수를 친구들한테 선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티라미수 하면은 이제 오리지널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토핑만 이렇게 바꿔도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덕분에 오늘 이곳에서 티라미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맛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벌써 3년째 경주에서 티라미수를 만들고 있는 전문점인 만큼 그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장님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5가지 다채로운 맛에 금세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원래도 티라미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는데 여기 진짜 맛집 인정입니다. 특히나 이 은은한 커피의 향과 부드러운 크림의 맛이 어우러져서 사르르 녹는데 또 위에 토핑까지 더해지니까 상큼한 맛들이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떻게 나만 먹어서 어쩌지? 요즘 같은 날씨엔 야외 테라스에서 피크닉 기분을 내봐도 좋겠죠? 초록이 가득한 들판의 풍경 속에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
가을 오후의 노곤함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디저트에 이어 색다른 빵을 맛보러 온 지혜 리포터. 그런데 여기 빵집이 맞나요? 보이는 건 온통 낯선 식료품들. 이번에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가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근데 빵은 안 보이고 요런 무슨 식료품 같은 걸 파는 가게 같은데 이 식료품 가게 아니에요? 빵이 어딨지? 아, 여기 빵 있네요, 빵. 그렇습니다. 이곳은 매일 직접 구운 빵을 판매하고 있는 리얼 빵집.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겸 상점인데요. 익숙한 듯 낯선 모양의 빵들.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뭔가 이색적인 빵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다른 느낌도 나고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장님, 이 빵은 무슨 빵인가요? 러시아 빵이에요. 러시아 빵. 어쩐지 좀 우리나라 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러시아 빵은 한국 빵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Отличается тем, что туда не входит сахар, более жестковатый, но внутри он очень мягкий, похож на французский багет. 좀 맛이 궁금한데 제가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먹어봐야 이 맛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또 쫄깃쫄깃 좀 촉감이 촉촉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다양한 러시아 빵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인기라는 이 빵은 얇은 반죽 위에 소고기, 닭고기, 감자, 양파 등등 맛있는 재료가 듬뿍 들어간다고요. 빵이라고 하지만 구운 만두와 파이의 비주얼을 가진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아, 이거네요, 이거. 경주에 베이커리가 정말 많은데 특별히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약간 요거는 좀 파이 같기도 하고 저거는 세모난 건 약간 스콘 같기도 한데 무슨 빵인지 궁금한데요? 사장님, 이 빵이 어떤 빵인가요? Самса – национальное узбекское блюдо. Но это не просто хлеб. Туда входит начинка, говядина, лук, говяжий жир. Также можно сделать из курицы, с картошки, с тыквы. 두근두근 큼직한 고기가 듬뿍 들어간 삼사를 드디어 맛볼 시간. 빵이지만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요리 같은데요. 고향이 그리운 이들에겐 추억의 맛을, 우리에겐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달콤한 티라미수부터 든든한 러시아빵 3사까지. 눈도 입도 즐거운 맛있는 여행 어떠셨나요? 경주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엄마 속썩여서 미안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살자. 안녕.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 텐데 제가 요새 용석 씨에게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오늘은 네. 보배 씨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마음 놓으세요. 네. 네, 보배 씨 일단 강릉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네. 이분 그리고 조선 어? 중기에 최고의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분 누군지 네.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또 문학 소녀 아니겠습니까? 어머머머. 조선 중기 최고의 시인입니다. 특히 강릉 시민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이름, 바로 어촌 심언광 선생이죠. 아,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건데요. 그의 위대한 문학적 가치와 생애를 조명해주는 문학의 밤 현장 분위기까지 함께 즐겨보시죠. 한 자루 붉은 붓을 주인에게 선물하니 종이 위를 내닫는 바람에 모두 놀라네. 친구가 전하는 어촌 심언광 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받아주리. 이곳 강릉에서 태어나서 조선 중기 최고의 문인,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는 어촌 심언광 선생의 발자취를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세기 초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인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바로 어촌 심원광 선생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지만 강릉이 낳은 위대한 인물인데요. 어촌 심원광의 발자취를 따라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강릉시 운정동. 경포 인근에 위치한 이 건물은 보물 제183호인 해운정입니다. 1530년 강원도 관찰사로 내려온 어촌 심원광 선생이 지은 정갈한 목조 건물인데요. 해운정 내부엔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의 친필 현판이 눈에 띕니다. 특히 해운정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현판 2개는 명나라 사신들이 쓴 글씨인데요. 이 현판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BTS 사인 정도 될 겁니다. 당시로 봐서는. 이런 거 하나 걸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와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저 글씨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이 돼서 저런 것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좀 귀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531년 심원광이 대사관에 임명된 걸 기념하기 위해 사관원에 같이 근무했던 관원들이 모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흔치 않은 그의 친필 유목 가운데 한 점이 미국에 소장 중입니다. 그렇다면 심원광 선생은 어떤 분일까요? 심원광 선생은 강릉에서 출생을 하시고 벼슬에 오르셔서 공조판서, 이조판서, 지금으로 치면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벼슬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나 또 정치, 외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유망한 정치가였던 그가 지은 해운정. 강릉에서 오죽헌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이 건축물은 과연 어떤 가치를 품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강원대 차장석 교수와 만났습니다. 해운정이 가지고 있는 건축사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건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국 건축사에서 그 산림집, 즉 민간 건축에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건물이 해운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둥 위에 입공 양식이라고 해서 포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민간 주택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예가 드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전기에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기둥 위에 입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그 볼 수가 있죠. 그 새 날개처럼. 예, 저런 양식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에 남아있는 얘가 그 오죽헌에 있는 그 목룡실, 그리고 여기 해운정, 여기 2개가 이제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이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건축의 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어촌 심원광 선생의 유품이 전시돼 있는 강릉 시립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이곳에선 어촌집과 관폭도 외에도 눈길을 끄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해운정을 다녀간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방명록, 해운정 역방록이 바로 그겁니다. 그 해운정 역방록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게 이제 그 해운정이 건립된 1530년 직후부터 그러니까 1989년까지 약 한 45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1408명의 이름이 수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추사 김정희 선생, 그다음에 조선시대 최고의 하원이었던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아서 관동 팔경과 금강산을 이제 그리러 강원도로 올 때에 해운정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어촌 심원광 선생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심원광 선생의 그 문학 작품, 특히 이제 1시간 이제 850수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그 연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한 활동들이 좀 저조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원광 선생이 그
그 작품 세계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 정계에서 활동했던 그런 치적 이런 것들이 그 우리 강릉뿐만 아니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어촌 심원광 선생에게 많은 작품의 영감을 준 고향 강릉. 그리고 바로 이곳 해운정에서 그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의 발열 체크와 방역 작업을 마친 후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올해 7번째 맞이하는 문학의 밤 행사이고요. 어촌 선생의 뛰어난 문학 작품이 많이 있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양사업과 문학의 밤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촌 선생의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많이 접해서 어촌 선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은 무관중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수 진미령의 사회로 강원대 김풍기, 차장섭 교수와 심원광 선생의 삶과 문학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후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한시 낭독극과 낭송이 이어졌는데요. 엔딩곡은 선생의 한시에 새로운 색을 입힌 현대식 가곡입니다. 황혼의 눈이 내려 강마을의 인적이 끊기고 심리 소나무 숲 줄지어 보통 가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사말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한시를 바탕으로 노래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 강릉에 그렇게 율곡이 선생같이 훌륭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오늘 그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 참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2층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어촌 심원광의 업적과 문학 세계. 앞으로 심원광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더 뜻깊은 선조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심언광 선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업적은 우리 문화에 또 우리의 역사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이름 석자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네. 강원 365와 함께하는 이 밤 진정 행복하다오. 어이구. 문학의 밤 행사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저도 내년에는 이 한시 한수 낭독하러 가봐야겠어요. 어머. 이런 말씀 없으셨는데 정말 갑자기. 다르게 보여요. 내년에 정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의 삶과 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들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 강원 365 어떻게 함께 시청해 주셨는지 메시지와 댓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도착했습니다. 홍현성님께서 주셨고요.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 모두 따뜻한 추석 보내세요. 코로나19로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에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홍현성 님도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셔도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에 있겠죠. 그렇죠. 자,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자, 다음 사연은요. 역시 카카오톡으로 주셨고요. 우리 보배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 얘기인 것 같은데 김지선님께서 MC분들 너무 잘생기고 예쁘세요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배 씨가 예쁘세요 하면서 막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시도 한 수 읊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시지를 만나볼까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최영주님께서 용석 명수 MC님, 보배 리포터님 너무 보고 싶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강원 365도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또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이렇게 저희에게 힘내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최영주님도 힘내시길 저희가 화이팅! 자,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또 사연이 있죠? 역시나 카카오톡으로 주셨습니다. 제이알님, 명수 MC님
명수님 세탁기 쓰셔서 그런지 얼굴이 탈수된 것 같네요. 라고 재미난 사연을 드렸습니다. 예, 살이 쭉 빠졌으면 좋겠는데 탈수는 어떤 제가 좀 건조해 보이나요? 아니요. 건조하진 않고요. 턱선이 좀 많이 갸름해진 걸 보니까 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시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명수 씨가 썼던 게 세탁기였지 않습니까? 고배 씨가 다녀왔던 이 세탁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5시 20분 분장실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분장실에선 또 어떠한 재미난 일상이 펼쳐지는지 또 누가 벌칙을 당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사랑을 갖고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탁기 안쪽으로 한 번에 양말을 올인 시켜 주신 우리 김보배 리포터가 오늘 생방송 강원 365를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분장실 라이브 덕분에 그런지 정말 더더욱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좀 월요병을 싹 날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네, 따뜻한 소식 전해주신 김보배 리포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명수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명수 씨가 뭐 마스크 착용은 워낙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수명 기한이 다한 마스크를 어떻게 처리하시죠? 쓰레기통에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길 가다 보면 숲풀 위나 길 위에 마스크 버려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표면에 오염물질이 있을 것 같아서 버리긴 해야 되는데 만지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 버리고 그냥 지나치기도 좀 찝찝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이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마스크 표면에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기도 하고요. 이걸 치우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버릴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내가 쓴 마스크는 내가 버려야 합니다. 이 마스크 표면에는요, 오염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어주시고요. 마스크를 끊어서 묶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수 씨의 꿀팁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